남녀가 연애를 할 때 남자는 시각에 민감하고요. 여자는 청각에 민감합니다. 시각에 민감한 당신이라면 지금 당장 유튜브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청각에 민감한 당신이라면 귀로 배우세요. 귀로 배우는 연애. 네, 과거에 사랑을 했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랑을 하고 싶은 우리 남녀노소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학 특강, 매주 월요일 귀로 배우는 연애, 동국대학교 장재숙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교수님? 네, 정말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요. 반응이 어땠나요? 궁금하네요. 제 주변엔 너무 솔직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에게 방송하면서 어디서 쫓긴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쫓기지 않고 정말 천천히 여유 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앞서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첫 시간으로 함께 했었는데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얘기를 전해주고 싶으셔서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연애를 못하는 혹은 안 하는 새싹 청취자분들의 사연 받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애할 수 있나요? 아까 앞서서도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데 지금 현재 연애 고민들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방송 중에 최대한 성심성의껏 제가 대신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부에서 극한상사라는 꽁트 코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젊은 층의 썸만추, 그리고 러라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좀 낯선 단어인데요. 그쵸. 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접하긴 했는데, 썸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썸만추라고 하고요. 러라벨, 워라벨이라고는 들어보셨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러브 앤 라이프 밸런스로 이제 바꿔서 좀 연애하기에는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러라벨이라고 한대요. 이런 스타일, 요즘 학생들 혹은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요즘 진짜 연애할 시간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연애 못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안타깝죠, 많이. 네, 사실 연애라는 게 우리가 전 연령층에서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또 2030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소중한 걸 놓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랑이라는 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흔히들 하지만 20대 때 그 첫사랑이라던가 그런 느낌은 또 다른 거긴 하거든요, 분명.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에코루틴님, 저 동대 출신인데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내주셨고요. 그리고 고희성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애에 대한 고민, 상담, 샵 0945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좀 고민이나 이런 거 좀 보내달라고 지금처럼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에 쫓겨서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4050 청취자님의 문자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 큰 자식이 둘이나 있는 나, 살랑살랑 느껴지는 봄 기운에 왠지 모르게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감정 괜찮을까요? 이런 문자였거든요. 네, 사실 저 문자 내용 보고 깜짝 놀란 게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또래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은 감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요즘에 연애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 이거 듣고 있을 텐데 큰일 났네요. 사실 일단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연애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결혼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법적 배우자가 없으신 분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배우자가 있고 없고 떠나서, 나이가 또 많고 적고 떠나서 연애하는 그 감정을 정말 충분히 느껴보고 싶다. 그 비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죠? 요즘 사용하는 건데요. 여러분들한테만 살짝 얘기해드릴게요. 지금 적으실 분들은 적으셔도 좋고 녹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건데요. 요즘 TV를 틀면 볼만한 드라마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하나 정해놓고 그 드라마를 보는 시간만큼은 내가 남주 혹은 또 여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인공으로 감정이입을. 그렇죠. 네, 100%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종영한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아, 저도 봤습니다. 네, 네. 거기 여주가 박신혜 씨였잖아요. 네. 박신혜 씨 얼굴에 저를 탁 꽂았죠. 네. 네, 완전히 꽂아놓고 저 여자는 나다. 저 주인공은 나다 하고 보다 보니 현빈 씨가 무슨 눈빛을 줄 때 무슨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제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웃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일주일에 2시간씩이 저의 중년을 정말 건강하게 지켜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 뭔가 지금 팁을 하나 주셨거든요. 뭔가 우리가 그 연애하고 싶은 감정을 현실에서 옮겼을 때 네.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좋은 방법. 네. 드라마에 나오는 남주인공이나 여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100% 해본다. 그럼요.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항상 우리의 상대역은 정말 멋진, 정말 예쁜 그런 연예인들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중장년층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려봤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또 교수님하고 나눌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주제로 나눌까요? 네, 오늘은 이제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보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요즘은 개인의 다양한 개성이 존중받는 시대잖아요. 생김새부터 뭐 옷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다양한 매력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한편에서는 자신의 매력을 모른 채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연애의 시작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좀 될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뭐 소개팅 미팅이 낫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만남이 낫냐 이런 얘기하다가 볼매 뭐 단어도 네. 나왔었고요. 맞아요. 아니면 오래 봐야지 좀 매력을 어필하는 사람들은 네.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정말 연애 앞두고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네. 기억납니다. 나가려고 거울 보고 다 했다가 다시 옷 갈아입고 네. 또 너무 과하게 화장을 한 것 같아서 다시 또 세수하기도 하고 네. 정말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텐데 맞아요. 이런 신체적인 조건은 사실 또 뭐 키를 갑자기 키울 수도 없고요. 네네. 살을 갑자기 뭐 뺄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매력을 좀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극대화할 그렇죠. 수 있을까요? 사실 매력이라는 건 외모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처음 보여지는 부분이 외모이다 보니까 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요즘 보면 외모에 또 콤플렉스 하나 안 가진 친구가 또 없는 것 같고 네. 또 신체적인 부분은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고나는 부분이라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요즘 쭉 지켜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스타일의 변화를 많이 조금 노리더라고요. 헤어스타일도 좋고 뭐 옷 스타일도 좋고 많이들 그 부분을 통해서 매력을 어필을 합니다. 네. 다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조금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자면 왜 우리 요즘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봄 왔다고 봄옷 뭐 입어볼까 하고 장롱 열면 생각보다 너무 똑같은 옷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옷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입을 옷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옷을 고를 때 나한테 어울리는 옷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네. 그동안 내가 입어보지 않았지만 정말 내가 어울리지 않는 소화할 수 없는 한두 가지를 빼고는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껏 내가 입어보지 않았던 옷을 입음으로써 네.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색다른 매력을 또 발휘할 수 있거든요. 좀 여기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옷 스타일을 바꾸고 하려면 네. 내가 갖고 있던 거는 맨날 그냥 그런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바꾸려면 가서 사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물론 형제자매가 많이 있어서 나 언니 옷 한번 빌려 입고 나갈래 이러면 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옷 스타일을 바꾼다라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게 모두 그 돈으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네. 옷이 또 굉장히 값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네. 또 매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뭐죠? 궁금한데요. 여러분 절대 성형수술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의료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어요. 네. 집에서 얼마든지 뭐 집 이외의 공간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자, 먼저 제가 조현지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아나운서님은 흔히 어떤 모습이 매력적인 사람 보면 이렇게 끌리나요? 저는 좀 자신 있는 사람도 좀 끌리고요. 자신감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아무래도 호감형?
호감형. 뭔지 모르겠는데 호감을 주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들 많죠. 네. 전 생각보다 굉장히 뭐 예쁘고 멋진, 뭐 잘생긴 또 그런 친구들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좀 남다르시군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그래도 제일 매력적이라고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요.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아요. 네. 참 매력 많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네. 실제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부분인데요. 우리 뇌는 잘 웃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네. 그래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웃고 다녀요. 네. 수업 시간에도 계속 웃고요. 네. 길에서도 계속 웃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제 외모와 상관없이 너무 매력이 철철 넘친다고. 아니,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첫 만남부터. 정말요? 네. 보이는 라디오 나갈 텐데. 네. 큰일 났네요. 아니, 꼭 표정이 아니더라도 이 소리에서도 웃음소리가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웃음을 갖고 계세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웃는 연습만 충분히 해도 돈 안 들이고 충분히 여러분의 매력을 갖출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살짝 웃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매력을 갖추는 첫 번째 단계를 이미 실행하신 겁니다. 사실 웃는다는 게 정말 평범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하루 쭉 지내보면서 그렇게 웃을 일이 많이 없는 날들도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웃음도 이렇게 좀 연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지금 문득 들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좋은 방법을 또 알려주셨는데 그럼 이런 외적으로 웃는 얼굴로 보여주는 그런 매력 말고 또 다른 매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매력하면 외적인 매력만 있는 건 정말 아니에요. 외적 매력만큼이나 어쩌면 외적 매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만큼 대화라는 걸 나누잖아요. 네.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매력을 많이 느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그 대화의 기술 중에서도 긍정 피드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또 이 설명을 드리려니까 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제가 정말 우울했습니다. 네, 왜죠? 지하철에서 요즘 이제 인부 배려석이 있잖아요. 네. 배려를 한 10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교수님 임산부인 줄 알고. 네, 이제 임신부로 저를 오인하시고 할머니께서 손을 덥석 잡으시고 자리를 양보하신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어갖고 그 일을 친구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근데 반응이 좀 다르더라고요. 한 친구는 살 빼야 되겠다. 아니 세상에 지금 애도 없는데 임신 8개월로 봤다고? 그게 웬일이야. 얼른 살 빼야 돼. 뱃살 빼라는 신호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 상처를 딱 받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친구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 굉장히 좋은 이야기네. 그만큼 젊게 봤다는 거잖아. 임신이 가능한 나이니까 굉장히 젊게 봤다는 거. 그거 네 칭찬이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저는 그 순간 두 번째 친구하고 진짜 계속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쵸. 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대화를 나눌 때 보면 꼭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이라는 게 좋은 쪽 반, 나쁜 쪽 반입니다. 거기서 좋은 쪽을 먼저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좋은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주니까 사람이 참 이게 힘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이 잘난 것보다도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먼저 반응을 해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혹은 그런 기술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매력 발산하는 법들이 보니까 본인의 노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얘기를 좀 듣다 보면 교수님께서 그동안 좀 개인적인 외모 컴플렉스를 갖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극복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은 완전한 극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지금도 여전히 콤플렉스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결정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었던 그 계기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들 아마 지난번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은 조금 눈치채셨을 거예요. 조금 외적으로 살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살도 있고요. 전혀 아닌데. 네. 그래요? 네. 제가 무엇보다 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청취하고 있는 저희 남편이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또 깜짝 놀랄 거예요. 신혼 첫날 밤에 사람이 잘 때는 의식이 없잖아요. 네. 무의식 상태잖아요. 제가 제 배를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로 자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제 배를 본 거죠. 네. 너무 깜짝 놀라서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제가 배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딜 다녀도 항상 큰 가방으로 배를 좀 가리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요. 제 눈에 저만큼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쳐다봤거든요. 네. 쳐다보고 이제 그 사람은 지나갔고 전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걸로 다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 그 사람을 바라본 거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후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결국은 똑같은 거구나. 순간일 뿐 그 네. 시간 지나고 나선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제 마음이 좀 바뀌어서 배가 나왔고 사람들이 저를 좀 쳐다보더라도 그냥 당당하게 배를 놓고 다녔어요. 네. 사실 제 몸은 지금도 여러분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단지 달라진 건 제 몸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인 것 같아요.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까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신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부분을 더 당당하게 이 대중 앞에 내놓으세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콤플렉스도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미성님, 교수님 정말 리얼하네요. 너무 재밌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메시지 주셨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YTN 들으면서 잠듭니다라고 좋은 방송 감사해요라고 또 이렇게 인사도 건네주셨는데, 5151 청취자님, 연애할 때 설렙니다. 첫 만남에서 그런데 상대한테 무슨 말을 해야 기억에 남고 호감이 갈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기억에 남고 호감이 가는 말, 그게 참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한마디라도 짚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딱 모르는 사람이지만 처음 만났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시선 다른 데 두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작은 몸짓 하나를 집중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의외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딱 건드려주는 거죠. 관찰을 좀 하다 보면은 네. 칭찬할 거리도 생길 거고 그렇죠. 관심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흔히 누구나 들어도 좋은 그런 인사말을 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네. 짧지만 그런 한마디, 그 한마디를 위해서는 상대에게 집중하는 거. 네.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네. 오늘도 또 좋은 말씀 너무 저도 감복을 하게 되는데 0813 청취자님 너무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8153 청취자님 방송 듣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 같아요 네. 하셨거든요. 네. 오늘 쭉 얘기하다 보니까 왠지 좀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 네.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제 제가 본 영화 I Feel Pretty라는 내용과 비슷해요라고 2979 청취자님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 영화를 봐야 되겠는데요. 네, 저도 네. 처음 듣는 영화 제목인데 네.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4875 청취자님, 저는요 배가 나와서 언제나 지하철에서 임신부로 오해를 받아 다리를 양보받습니다. 처음엔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좀 민망했는데 이제는 가끔 슬쩍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며 앉기도 해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네, 가끔 너무 피곤할 때는. 네. 자, 오늘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귀로 배우는 연애 동국대학교 장재숙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